씨, 왜 삭제했어요? 입니다. 배우 김수현 씨가 본인의 SNS에 사진을 올렸는데요. 비싹이라고 하죠. 아주 빛처럼 빠르게 삭제를 해서 또 다른 사진을 올려가지고 아주 팬들의 관심을 모았다는 소식입니다. 자, 궁금한 게 정말 많습니다. 미남 전문 기자, 특종 여신, 네. 최정아 기자에게 좀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수현 씨가 어떤 사진을 올렸다가 이렇게 삭제한 거죠? 그렇죠. 미남 전문 기자로서 레이더를 한번 돌려봤는데요. 일단 럽스타그램이라는 단어부터 먼저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젊은 친구들이 SNS를 사용을 많이 하잖아요. 그중에서 인스타그램이라는 이 플랫폼이 있는데 이곳에서 이제 커플 사진을 올리거나 아니면 예쁜 이 좀 비슷한 사진을 올리는 걸 러브를 붙여서 럽스타그램 이라고 설명을 하곤 합니다. 그런데요, 이번에 김수현 씨가 자신의 SNS에 올렸다가 비싹 빠르게 삭제한 이 사진의 정체, 이 아시아 투어 팬미팅 중에 찍은 이 셀카 사진 4장 중 무려 3장이었는데요. 김수현 씨가 이 삭제한 사진을 한번 보시면요. 일단 블랙 수트를 입고 포즈를 취한 사진이 있거든요. 그리고 김수현 씨가 3장의 사진을 이 급히 삭제하고 비행기에서 찍어 올린 이 구름 영상을 올려서 화제가 됐습니다. 아니, 근데 시청자분들 중에서는 아니, 뭐 그 젊은 친구가 사진 올렸다가 삭제할 수도 있지. 뭐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지금 미남 전문 기자라고 하면서 얘기하는 거 아니냐. 우리 수연이 건들지 마라 라고 하시는 분들 계실 수도 있는데요. 일단 팬들의 생각 좀 중요하잖아요. 팬들의 반응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수현 씨가요, 이 비싹한 이 4장 중에 3장의 사진을 지켜보시면 배우 김지원의 피드 사진과 포즈가 똑같다라고 하면서 팬들이 이 댓글을 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김수현 씨가 이거 그렇게 보일 수도 있구나 싶어서 지운 게 아닌가라는 이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일단 팬들은 포즈가 똑같다. 그러니까 이게 랩스타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4장 중에 1, 2, 3번 말하자면 그 1, 2, 3번으로 올렸던 사진을 싹 지운 건데 먼저 사진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정말 포즈 같은지 생각해 봐 주세요. 자, 이제 첫 번째 사진 보면은 이 두 사람이 이렇게 뭔가 딱 서서 고개를 한쪽으로 하고 어딘가 보고 있어요. 지금 시청자 여러분께는 안 나갈까요? 네, 네.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멀리서 옆에. 보이네요. 이제 그런 뭐 위아래를 같이 봐주세요. 그렇게 돼 있고 또 한 사진을 보면 두 사람이 다 왼손을 올려서 인사하거나 이렇게 왼손을 올려서 또 한 사진은 오른손을 들어서 카메라를 오른손에 들고 뭔가 얼짱각도 이렇게 찍고 있는데 이제 멀리서 보면 위아래 사진입니다. 위아래식으로 이렇게 똑같다. 이 3장 너무 똑같다. 이러면서 팬들은 그 먼저 올린 처음에 올린 3장 왜 지웠어요? 우리는 왜 지웠는지 다 알아요. 이러면서 이런 느낌으로. 근데 이게 나쁜 의미가 아니에요. 이렇게 막 둘이 사귀는 거야가 아니라 마치 응원하듯이 김지원 씨의 그 댓글 대신에 사진도 올리고 영상도 올리면서 두 사람의 관계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사진을 이렇게 합쳐보니까 좀 비슷한 것 같긴 한데 또 뭔가 특이한 포즈라기에는 우리가 다 하나씩은 가지고 있는 그런 사진이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근데 김수현 씨가 이렇게 보기에는 굉장히 어려 보이지만 나이를 보고 정말 놀랐어요. 88년생? 네. 올해 36이거든요. 결혼은 언제 할지 궁금하네요. 그러니까요. 저도 이 부분이 너무 궁금하고 누구랑 할지도 너무너무 궁금한데요. 일단 김수현 씨 바쁜 스케줄로 당분간은 결혼 소식 전하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수현 씨가 일본에서도 연 2회차 팬미팅을 모든 자리를 매진시키고요. 또 유명 지상파 일본 방송에도 출연을 하면서 이 한류 톱스타의 명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올해만요, 벌써 3번째 열애설이 휩싸일 정도로 이 대중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그러면 이 과거에는 결혼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한번 찾아볼 만하죠. 제가 한번 찾아보고 왔는데 제가 24살 때 어떻게 먹고 살까 인생 계획을 짜다가 36, 7살에는 결혼을 하자고 생각했다. 그런데 못 지킬 것 같다. 지금은 조금 밀려서 41살 정도에는 결혼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41살에 21살의 여성과 결혼하겠다라고 한 이 과거에 이 굉장히 재치 있는 이 농담 섞인 이야기가 다시금 화제를 모으고 있기도 합니다. 예. 자, 두 번째 연애 소식 가겠습니다. 네, 연애 라이브 두 번째 소식은요. 남편 9억 갚아입니다. 네, 이혼 조정 중인 배우 황정음 씨가 남편이 빌려간 9억에 대해서 또 상환을 하라는 내용의 민사 소송을 제기해서 그 배경에 대해 관심이 또 주목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네, 가장 먼저 이
이혼 소송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요? 9억 갚아! 이게 맞을 것 같아요. 이혼 소송은 지금 이혼 조정 단계입니다. 그런데 이혼하려고 하면 이 남녀가 부부가 이혼하려고 하면 자녀가 있으면 양육권 분쟁도 있죠. 재산 분할 있죠. 거기다가 위자료 있죠. 기본 이게 있는데 황정음 씨는 여기다가 지금 남편한테 민사소송으로 9억 원 빌려갔던 거 갚아! 이 민사소송도 냈고 또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이 본인의 또 어떤 불찰로 실수로 인해서 한 여성으로부터 명예훼손 소송까지 당한 이 세 가지 재판이 지금 겹친 상황이라 좀 더디게 진행되고 있네요. 어쨌든 빌려준 돈이 9억이에요. 이거 제법 큰 돈인데요. 네. 맞습니다. 이 다수의 매체에 따르면요, 이 황정음 씨가 결혼 생활을 하고 있을 때 자신의 이 개인 어떤 법인을 통해서 남편에게 9억 원을 실제로 빌려준 적이 있다라고 보도가 된 적이 있습니다. 이 이혼 소송 중인 현재 이 황정음 씨이지만 이 민사 소송을 제기한 이유에 대해서 소속사에서 일단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소속사에서 밝힌 내용을 보면요. 민사소송 제기한 게 맞다. 하지만 이 배우의 사생활이기 때문에 그 이상의 내용은 알지 못한다라고 일단 빌려준 것은 맞다라는 뉘앙스로 인정을 하기는 했습니다. 네. 그런데 황정음 씨가 또 명예훼손을 당했다 그래요. 이거는 어떻게 된 일일까요? 이제 감정이 좀 격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분이 어떤 사진을 하나 줬던 것 같은데 거기에 뭐 민수야, 영돈아 고마워 이렇게 써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게 뭐냐면 제 이름은 워낙 남자 같으니까 은영 씨 이름으로 하면 은영이라고 안 부르고 평상시에 남자 이름처럼 은철아 이렇게 부르는 이렇게 바꿔서. 그래서 그냥 이름에 영자가 들어가는 어떤 내 친구한테 같이 태국 방콕 여행 간 친구한테 고마워했는데 요걸 보고 워낙에 흔한 이름은 아니다 보니까 내 남편이다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당시에는. 그래서 여기다가 추녀야 제발 내 남편과 결혼해줘. 그런데 이혼만은 해주고 방콕 가면 안 돼? 막 이렇게도 올리고 약간 그 성매매 업소 여성으로 딱 읽힐 수밖에 없는 그런 초성의 글도 올리고 이렇게 좀 이게 큰 문제가 됐었어요.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그분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영자 들어가는 여성분이었던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정말 엉뚱한 분한테 피해를 주게 됐죠. 그래서 물론 당시에 황정음 씨가 얼른 제가 개인사를 정리하다 보니까 이게 이런 오해가 있어서 이런 실수를 했습니다 하고 사과를 하기는 했어요. 그렇게 해서 이게 끝나는 듯 했는데 이게 일파만파 그분뿐 아니라 그 영돈 씨라고 된 그분들, 그 지인분들까지 굉장히 또 이렇게 이 SNS 상에서 곤혹을 겪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고 나니 내가 상간녀가 됐어요. 나 너무 이거 벗고 싶어요. 오명을 벗고 싶어요 하면서 황정음 씨한테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하게 됐던 겁니다. 네, 사과하고 이랬는데 명예훼손으로 소송을 당한 거 보면 합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은 모양이죠. 네, 정확합니다. 이 상간녀로 지목된 이 피해 여성이 원하는 건요. 이 다수의 보도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나는 진정성 있는 사과를 원한다라고 한결같이 이야기를 해오긴 했습니다. 이 합의문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아무래도 마찰이 있었던 것으로 추측이 되고 있는데요. 이 피해 여성은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합의가 불발된 이유에 대해서 제1사항이었던 명예훼손 사실을 인정한다라는 조항을 삭제했고 피해자인 제가 합의서 내용을 누설하거나 어길 시에는 가해자인 황정음님에게 합의금의 2배를 배상하라라는 항목을 추가했기 때문이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 합의금의 경우에는요, 또 이 황정음 씨가 경제적으로 현재 어렵다라고 얘기를 해서 이 최소 협의 금액의 절반으로 또 깎아주고 이마저도 2달간 나눠서 내라라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수용을 했는데 이런 식의 태도를 보이면 황정음 씨가 진짜로 나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한 것인지 난 의심할 수밖에 없다라는 입장인 거죠. 그렇다면 이에 대해서 황정음 씨 측의 입장은 어떤가요? 이분이 그래서 화가 나서 나 반으로 깎아줬던 거 안 되겠어. 다시 원래대로 줘. 이렇게 이 금액에 합의하자 했는데 이에 대해서 소속사는 이렇게 해석을 한 겁니다. 아니 합의 거의 마지막 단계였고 금액도 정했는데 돌연 2배로 올려달라고 했다. 이렇게 말하자면 이 상대 여성한테 책임을 미루는 듯한 이런 또 입장문을 내놨어요. 그럼 또 이 여성분은 또
화가 났겠죠. 그래서 아니 지금 내가 갑자기 최종에 2배 올려달라고 하는데 그거 아니었고요. 반 깎아준 거 취소한 것 뿐이에요. 얘기를 했고 그리고 소속사 측에서는 아니 황정음 씨가 만나가지고 직접 만나서 사과하려고 그러는데 그쪽에서 만남을 거절했다. 이런 입장문을 내놨더니 이 여성분은 아니 제가 지금 상간녀 취급을 당하다 못해 성매매 업소 여성처럼 그렇게 적시가 돼 있었는데 제가 이거 꼭 너무 만나기가 껄끄럽고 불편했다. 나는 차라리 다 합의도 다 하고 일을 잘 마무리한 후에 그렇게 좋게 만나고 싶었다. 이런 입장을 또 내놔서 뭐 서로 너무 상반되네요. 네. 황정음 씨가 재테크 잘하는 연예인에도 이름을 올린 걸로 알고 있는데 빌딩 투자도 그렇고. 네. 근데 합의금을 2번에 나눠서 줘야 되는 정도의 형편인가요? 네, 일단 황정음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재테크에 능한 것도 맞고요. 이 작품도 굉장히 잘 돼서 계속해서 찍어온 것도 맞는데 이 합의금을 2번에 나눠서 걸쳐서 이제 주겠다라는 건 현재 융통할 수 있는 현금이 좀 제한적이다. 왜냐하면 또 2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과정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현재는 이렇게 9억이라 그러니까 굉장히 큰 돈을 한 번에 줄 수는 없는 상황이다라고는 걸 읽을 수 있고요. 그리고 앞서서 제가 9억 원이라는 돈을 남편에게 빌려줬다라고 했잖아요. 그 과정에서 황정음 씨의 아무래도 개인 돈이라던가 융통할 수 있는 사정이 지금은 아니지 않겠느냐라는 상황이 추측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이어서 3번째 연애 소식 전해주세요.